당장 이 습관 멈추세요. 혈관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심혈관센터가 60살 이상 어르신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 붉은 고기와 가공육을 드시는 분들의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2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혈관이 크게 손상된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바로 얼마 전까지도 나는 건강한 편이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고기 없으면 밥을 못 먹겠다는 느낌, 국물이 싱거우면 밥 먹은 것 같지 않은 느낌, 아침에 믹스 커피 한 잔이 없으면 하루 시작이 안 되는 느낌, 이것들이 단순한 취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혈관과 뼈와 뇌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는 습관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6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60살을 넘긴 우리 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식탁의 진실입니다. 이것은 금지 목록이 아닙니다. 무조건 끊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2발로 걷고 스스로 밥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고기 한 점이 보약 10첩보다 낫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고기는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몸을 보호한다는 의미였고 그 믿음이 지금까지 우리 식탁 위에 살아 있습니다. 명절에 갈비를 굽고 기운이 없으면 삼겹살을 먹으러 갑니다.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것과 그것이 지금도 옳다는 것은 다릅니다. 60살을 넘기면 우리 몸은 조용히 그러나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30대의 위장과 70대의 위장은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전혀 다른 기관입니다. 소화 효소는 줄어들었고 신장은 예전만큼 걸러내지 못하고 혈관은 수십 년간 쌓인 것들로 좁아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30대에 먹던 방식 그대로 먹습니다. 습관이란 참으로 집요한 것이어서 몸이 바뀐 뒤에도 입맛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집요한 습관을 어떻게 지혜롭게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십니까? 술도 담배도 하지 않으시고 평생 부지런히 사셨는데 갑자기 심혈관 질환으로 쓰러지신 분, 그런 분들을 보면 왜 그렇게 됐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분들 식탁에는 공통점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고기가 빠지지 않았던 식탁이요. 청주에 사시는 장순옥 어르신이 계십니다. 72살이신데 3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지내셨습니다. 술도 담배도 전혀 안 하시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기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삼겹살, 갈비, 순대, 명절이 아니어도 고기가 있어야 밥상이 차려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렇게 잘 드시니까 건강하신 거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2년 전 갑자기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관이 심각하게 좁아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수술 후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 있었더라면,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몸은 침묵 속에서 쌓아갑니다. 혈관이 좁아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인 것이 한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 몸은 관대합니다. 포화지방을 먹어도 몸은 어떻게든 감당해냅니다. 그것이 젊음의 힘입니다. 하지만 그 관대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순을 넘기면 몸의 회복력은 조용히 줄어듭니다. 혈관은 수십 년간 쌓인 포화지방으로 점점 좁아지고 그 좁아진 혈관 위에 매일 새로운 고기가 더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심장이 멈추거나 쓰러집니다. 그것이 갑자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의 축적이 한순간에 드러난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햄과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일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담배, 성면과 같은 등급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가공육 속에는 방부제로 쓰이는 아질산염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이 위장 속에서 발암물질로 변환됩니다. 거기에 더해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이미 약해진 심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편하고 짭짤하고 밥 반찬으로 딱 좋다는 이유로 매일 드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한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두부, 생선, 달걀, 콩으로 만든 음식입니다. 이것들은 결코 고기보다 열등한 단백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순이 넘은 몸이 소화하기 훨씬 쉽고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신장에도 친절합니다. 붉은 고기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매일 드시던 것을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두부와 생선과 달걀로 채우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다음 10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연구에서 붉은 고기 섭취를 주 2회 이하로 줄이고 생선과 두부 중심으로 바꾼 그룹은 1년 만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뚜렷하게 개선됐습니다. 혈관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몸은 아직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물이 싱거우면 무언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찌개는 짭짤해야 제맛이고 김치는 간이 세야 깊은 맛이 나고 밥상에 젓갈 하나 없으면 허전하다는 느낌.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그것은 단순한 입맛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시대의 기억입니다. 된장찌개 냄새, 묵은지의 시큼한 향, 새우젓 한 숟갈, 이것들은 음식이기 이전의 삶의 풍경입니다. 그러나 그 풍경 안에 숨겨진 위험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골다공증 환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일 우유를 드시고 칼슘제까지 챙겨 드시는데도 뼈 밀도가 계속 낮아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물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드시고 젓갈을 매일 드시는 식습관이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면 신장이 소변으로 배출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트륨과 함께 칼슘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우유를 마시고 칼슘제를 먹어도 짠 음식을 계속 드시면 그 칼슘은 뼈에 쌓이지 못하고 소변으로 사라집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의 뼈는 이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밀도가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 취약한 뼈 위에 나트륨이 매일 칼슘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골다공증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짠 음식을 먹으며 조금씩 뼈가 비어간 결과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립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이 더 빠르게 손상됩니다. 손상된 혈관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리고 짠 음식은 위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과다 섭취는
위암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는 그 짠맛이 우리의 뼈를 비우고 혈관을 좁히고 위장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김치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된장찌개를 끊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발효 음식에는 유익균과 소화를 돕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양과 습관입니다. 작은 것부터 바꾸어 보세요. 국물은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 자체는 조금만 드십시오. 찌개를 끓이실 때 소금을 평소의 절반만 넣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면 입맛이 적응합니다. 우리의 미각은 생각보다 훨씬 유연합니다. 짜게 먹으면 짠 것이 맛있어지고 싱겁게 먹으면 싱거운 것이 맛있어집니다. 입맛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뼈를 지키고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보호하고 위장을 쉬게 합니다. 그 조용한 보호가 10년 뒤 나 스스로 걸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믹스 커피 한 잔 없으면 하루가 시작이 안 되는 느낌, 오후에 달콤한 빵 한 조각이 없으면 뭔가 허전한 느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하루 한 잔의 믹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고 작은 온기이고 때로는 유일한 달콤함입니다.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최근 과학계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뇌세포도 인슐린을 필요로 합니다. 혈당이 반복적으로 급격히 오르내리면 뇌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뇌세포는 제대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기억을 저장하는 기능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달콤한 한 잔이 기억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예순이 넘은 몸은 혈당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단 것을 먹어도 몸이 빠르게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같은 양의 설탕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이 오르고 더 오래 머뭅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당뇨병으로 이어지고 당뇨병은 눈, 심장, 신경, 그리고 뇌까지 온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믹스 커피 한 봉지에는 설탕이 약 6g 들어 있습니다. 하루 2잔이면 12g, 여기에 빵과 과자, 달콤한 음료까지 더하면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하루 설탕 섭취량인 25g을 가볍게 넘어섭니다. 그것이 매일 몇 년, 몇십 년 쌓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믹스커피 대신 따뜻한 녹차 한 잔을 권합니다. 녹차에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있고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달콤한 빵 대신 바나나 한 개를 드십시오. 자연의 당분은 정제된 설탕과 다르게 섬유질과 함께 천천히 흡수됩니다. 과자 대신 견과류를 드십시오. 호두, 아몬드, 땅콩은 뇌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 것을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매일의 습관에서 정제된 설탕이 차지하는 자리를 조금씩 줄여 나가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10년 뒤에 기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는 것,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는 것,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그것을 잃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래된 기름 냄새가 가득한 튀김 가게 앞에 서면 그 냄새만으로도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고구마 튀김, 야채 튀김, 오징어 튀김, 바삭하고 따뜻하고 저렴하고 손에 들고 걸어가며 먹을 수 있는 그 음식들, 그리고 흰쌀밥 한 공기, 따끈한 라면 한 그릇, 명절의 가래떡, 이것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 삶의 질감입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친숙한 음식들 뒤에 숨겨진 두 가지 위험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먼저 튀긴 음식입니다. 오래 사용한 기름을 고온에서 반복적으로 가열하면 트랜스 지방과 산화된 지방산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들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면역 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들며 온몸에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만성 염증은 관절을 공격합니다. 동맥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들은 만성 염증이 인지 기능 저하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혈관이 좁아지고 기억이 흐려지는 것이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 중 하나가 바로 오래된 기름에 튀긴 음식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에서 만성관절염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의 식습관을 분석했더니 가공식품과 튀긴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의 관절염증 수치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무릎 통증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제된 흰 탄수화물은 왜 문제일까요? 흰쌀밥, 흰빵, 인스턴트, 라면, 떡. 이 음식들은 정제 과정에서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거의 제거됩니다. 남은 것은 순수한 탄수화물 뿐입니다. 이것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혈당이 빠르게 오릅니다.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됩니다. 혈당이 다시 떨어집니다. 이 반복이 췌장을 혹사시키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노년의 당뇨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 합성이 방해를 받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넘어집니다. 노년에 한번 크게 넘어지면 그것이 삶의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혼자 걷지 못하게 되고 결국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됩니다. 그 시작이 매일 먹는 흰쌀밥 2공기와 라면 한 그릇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저는 쌀밥을 끊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면을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해보십시오. 지금 드시는 흰쌀밥의 절반을 현미나 잡곡으로 바꾸십시오. 처음에는 식감이 낯설게 느껴지고 거칠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미와 잡곡에는 흰쌀에는 없는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그 섬유질이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조절하고 장 건강을 지키고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절반만 바꾸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절반만으로도 혈당의 패턴이 달라지고 근육이 덜 줄어들고 넘어질 위험이 낮아집니다. 시장 튀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게에서 오래된 기름에 튀긴 것보다는 집에서 신선한 기름으로 에어프라이어나 팬에 구워 드십시오.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의 즐거움으로 남겨두십시오. 매일의 습관에서 특별한 날의 즐거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에 가해지는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자,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수분 섭취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십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잘 안 드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기능이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목이 마르면 바로 갈증이 느껴졌는데 나이가 들면 그 감각이 둔해집니다. 몸이 이미 탈수 상태인데도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수분이 부족한 상태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혈액이 걸쭉해집니다. 걸쭉해진 혈액은 혈전을 만들기 쉬워집니다. 혈전이 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온몸에 독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연구에서 60살 이상 어르신들의 수분 섭취량을 측정했더니 권장량에 크게 못 미치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분이 부족한 분들의 혈압 수치와 신장 기능 지표가 유의미하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까요? 갈증이 느껴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이미 몸이 탈수 상태일 수 있습니다. 대신 시간을 정해두고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식사 전 물 한 잔, 오후에 물 한 잔, 이렇게 하루에 6컵에서 8컵을 목표로 해보십시오. 물이 밍밍하게 느껴지신다면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수차도 좋습니다. 단 커피나 녹차는 이뇨작용이 있어 물 대신 마시면 오히려 탈수가 심해질 수 있으니 추가로 물을 더 마시셔야 합니다. 삼성서울병원 내과에서 탈수 상태로 내원하신 어르신들의 상당수가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혼자 계시면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수분 섭취가 충분해지면 혈액이 맑아지고 혈관이 건강해지고 신장이 노폐물을 잘 걸러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뇌 기능도 좋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탈수 상태만으로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물 한 잔이 뇌를 깨웁니다. 자, 6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특히 드시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음식의 종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먹는 순서와 속도에 따라 혈당과 소화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채소를 먼저 먹는 것입니다.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일종의 장벽을 만들어 이후 먹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춥니다.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 내과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식사 순서를 바꾼 그룹, 즉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 마지막으로 드신 그룹이 그냥 드신 그룹에 비해 식후 혈당 상승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먹는 양을 줄인 것도 아닙니다. 단지 순서만 바꿨습니다. 먹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60이 넘으면 위장의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있습니다. 빨리 먹으면 소화가 덜 된 음식이 장으로 내려가 가스와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한 입 먹고 3번 이상 씹으세요. 그 시간이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해서 과식도 막아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침을 거르면 긴 공복 후 점심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게 됩니다. 이 혈당 급상승이 인슐린 분비를 혹사시키고
장기적으로 췌장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가볍더라도 아침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나나 하나, 따뜻한 두유 한 잔,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채소 먼저 천천히 아침을 거르지 않기. 이 세 가지 식사 방식의 변화가 혈당을 안정시키고 소화를 돕고 근육을 지킵니다. 음식 자체를 바꾸지 않아도 먹는 방식만 바꿔도 몸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더 깊은 이야기들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6가지 이야기들과 연결되는 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7번째 이야기는 뇌를 지키는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방금 누가 얘기했는데 잊어버리거나 오늘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 일이 잦아지셨다면 뇌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뇌는 우리 몸 무게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쓰는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합니다. 그만큼 많은 영양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뇌에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뇌 세포막을 구성하는 필수 원료입니다. 오메가3가 충분하면 뇌세포 사이에 신호 전달이 원활해지고 기억력이 유지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에서 일주일에 2~3번 등 푸른 생선을 드시는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더 잘 유지됐습니다. 고등어, 구이, 한 토막이 비싼 뇌, 건강, 영양제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블루베리와 같은 짙은색 과일과 채소입니다. 보라색, 빨간색, 짙은 초록색의 채소와 과일에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물질들이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블루베리, 딸기를 자주 드십시오.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검은콩, 검은깨도 뛰어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콜린은 기억과 학습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됩니다. 하루에 달걀 한두 개는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예전에는 달걀이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알려졌지만 최신 연구들은 건강한 어르신들에게 하루 한두 개의 달걀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견과류도 빠질 수 없습니다. 특히 호두가 뇌 건강에 탁월합니다. 호두의 모양이 뇌를 닮았다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호두에 풍부한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뇌의 산화를 방지합니다. 하루에 호두 5알이면 충분합니다. 8번째 이야기는 장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과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장이 제2의 뇌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 안에는 수백 조 개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우리의 기분, 면역, 그리고 뇌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발효식품을 적당히 드시는 것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에는 유익균이 풍부합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 싱겁게 담근 김치, 국물을 줄인 된장찌개 이런 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섬유질을 충분히 드시는 것입니다. 장 속 유익균들의 먹이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채소, 통곡물, 콩류를 자주 드시면 유익균이 잘 자랍니다. 반면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은 해로운 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 내과 연구에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높은 어르신들의 면역 기능이 더 좋고 염증 수치가 낮고 인지 기능도 더 잘 유지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장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뇌도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는 근육을 지키는 영양에 관한 것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매년 근육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균형이 나빠져서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체온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기초 대사량이 낮아져서 혈당 조절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립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근육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단백질입니다. 예순 이후에는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근육으로 합성하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하루 3끼 각각의 단백질 음식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침에 달걀 2개, 점심에 생선이나 두부, 저녁에 콩이나 닭고기 이렇게 매 끼니 단백질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3끼에 나눠 드시는 것이 근육 합성에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근육 기능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 약화와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비타민 D의 가장 좋은 공급원은 햇빛입니다. 매일 30분 정도 햇빛을 쬐세요. 실내에서만 지내시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식품으로는 연어, 참치, 달걀 노른자에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비타민 D를 적절히 챙기신 어르신들의 근육량 감소 속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확연히 느렸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까지 2발로 걷는 것과 직결됩니다. 10번째 이야기는 염증을 낮추는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 튀긴 음식 이야기를 하면서 만성 염증을 언급했습니다. 만성 염증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 염증은 우리 몸이 항상 낮은 수준의 전쟁 상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면역세포들이 쉬지 못하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관절이 아프고 뇌 기능이 저하되고 암 위험도 높아집니다.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트랜스지방, 정제된 탄수화물, 과도한 설탕, 가공식품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염증을 낮추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황입니다. 우리나라 카레의 노란색을 내는 성분인 커큐민이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카레를 드실 때 강황 가루를 조금 더 넣어 보세요. 된장찌개나 나물에 강황을 넣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항균, 항염 효과가 탁월합니다. 다행히 우리 식문화에 마늘이 많이 들어가니 우리는 이미 마늘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에 풍부한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자연적인 항염 효과를 가집니다. 나물을 무칠 때, 생선을 구울 때 참기름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 보세요. 네 번째로 녹황색 채소들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채소들에는 항산화 물질과 항염 성분이 풍부합니다. 매 끼니 채소를 한 가지 이상 드시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만성염증을 줄이는
식습관을 가지면 관절 통증이 줄어들고 혈관이 건강해지고 뇌 기능이 좋아집니다. 이것이 음식이 가진 치유의 힘입니다. 동양의 오래된 지혜가 말하듯 약과 음식은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약식동원이라고 하죠. 매일 식탁 위에 무엇을 올리느냐가 가장 강력한 건강 관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몸을 만든다는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약 3개월마다 교체됩니다. 오늘 먹는 것이 3개월 후에 내 세포를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좋은 원료를 넣으면 좋은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렇지 않은 원료를 넣으면 그렇지 않은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당장 느껴지지 않아도 몸은 이미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혈관이 조금씩 좁아지거나 반대로 맑아지거나 뼈가 조금씩 비어가거나 반대로 채워지거나 이 변화들이 몸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5년 후, 10년 후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진행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60살 이상 어르신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기존 식습관을 유지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씩 실천하게 했습니다. 1년 후 두 그룹을 비교했더니 식습관을 바꾼 그룹에서 혈관 기능, 뼈 밀도, 혈당 수치, 인지 기능 모두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1년입니다, 여러분. 고작 1년 만에 이런 변화가 생긴 겁니다. 우리 몸이 변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각각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붉은 고기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왜 혈관에 부담을 주는지 그 원리를 알면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붉은 고기에는 포화지방산이 많습니다. 이 포화지방산이 혈액 속에 많아지면 저밀도 콜레스테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것이 증가합니다.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들러붙으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것이 동맥경화입니다. 좁아진 혈관으로 혈액이 흐르면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고혈압입니다. 좁아진 혈관에 혈전이 생기면 혈관이 막힙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입니다.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고기는 괜찮을까요? 닭가슴살, 닭다리, 껍질 제거, 생선은 포화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생선은 혈관을 청소하는 효과가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고등어, 삼치, 꽁치, 정어리가 오메가3의 보고입니다. 고등어 한 토막이 비싼 오메가3 영양제보다 몸에 훨씬 잘 흡수됩니다. 그리고 두부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부는 우리 전통 식품입니다. 콩으로 만들어진 두부는 완전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합니다. 또한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부는 또한 칼슘이 풍부합니다. 우유를 드시기 어려운 분들도 두부를 통해 칼슘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두부찌개, 두부조림, 두부구이, 두부김치볶음, 다양한 방법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에서 일주일에 5번 이상 두부를 드시는 어르신들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뚜렷하게 낮았습니다. 그리고 골밀도도 더 좋았습니다. 두부 한 모가 혈관과 뼈를 동시에 지킵니다. 이제 짠 음식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의 2배를 넘는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하루 2000mg 이하를 권고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이 4000mg이 넘습니다. 특히 젓갈, 김치, 찌개, 국 같은 전통식품들의 나트륨이 많습니다. 나트륨이 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몸이 수분을 더 붙잡으려 합니다. 혈액 내 수분량이 늘어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것이 고혈압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고혈압이 지속되면 혈관벽이 계속 높은 압력을 받아 손상됩니다. 손상된 혈관은 동맥경화를 가속화합니다. 또한 나트륨은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신장이 나트륨을 걸러내기 위해 계속 과로를 하게 됩니다. 예순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이미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나트륨 과다가 신장을 더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짠 음식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더 드리겠습니다. 국물 음식을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국물 속에 나트륨이 가장 많이 녹아 있습니다. 간장이나 소금 대신 식초나 레몬즙을 양념으로 활용해 보세요. 신맛이 짠맛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허브나 생강, 마늘 같은 향신채를 활용하면 소금을 덜 써도 맛이 납니다. 그리고 외식을 할 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당 음식은 일반적으로 집 음식보다 나트륨이 훨씬 많습니다. 국물을 전부 드시지 말고 국수류나 찌개류를 드실 때는 국물을 절반만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설탕과 혈당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 것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혈당이 올라가는 것이 왜 나쁜지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이 끈적한 혈액이 혈관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또한 높은 혈당 상태에서는 마치 당이 단백질에 들러붙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당화라고 합니다. 혈관의 단백질에 당이 들러붙으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성을 잃습니다. 고혈당이 뇌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합니다. 뇌 혈관이 손상되면 뇌의 혈액 공급이 줄어들고 뇌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인지 기능이 서서히 저하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병과 치매는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혈당 조절이 뇌를 지키는 것과 직결됩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복 상태를 너무 오래 유지하지 마세요. 공복이 길어지면 다음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단 것이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완전히 참으려 하면 스트레스가 되고 오히려 더 먹게 됩니다. 현명한 방법은 대체물을 찾는 것입니다. 말린 대추나 말린 무화과는 자연 당분이 있어 달콤한 맛을 느끼면서도 혈당 상승이 정제 설탕보다 훨씬 완만합니다. 고구마도 좋습니다. 달콤하지만 혈당 지수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여러분, 이제 물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물이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왜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아시면 더 잘 챙겨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약 60%가 물입니다. 혈액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많은 것이 물입니다. 관절 사이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도 물입니다. 체온을 조절하는 것도 물입니다. 영양소를 세포로 운반하는 것도 물입니다. 그리고 노폐물을 신장으로 운반해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것도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이 모든 기능들이 저하됩니다. 혈액이 진해지고 관절이 뻑뻑해지고 체온 조절이 안 되고 영양소 운반이 느려지고 노폐물이 몸에 쌓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어르신들이 열사병이나 탈수로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증을 못 느끼고 계시다가 심각한 탈수가 된 후에야 오시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예방하려면 갈증이 없어도 규칙적으로 물을 드셔야 합니다. 소변 색깔로 수분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변색이 연한 노란색이면 수분이 충분한 상태이고 진한 노란색이나 주황색이면 수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물을 마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박, 오이, 토마토, 귤 같은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들이 수분 섭취를 돕습니다. 국이나 죽도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짠 국은 나트륨 섭취를 높이니 싱겁게 끓이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식이섬유에 대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이섬유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시면 채소와 잡곡을 더 즐겨 드시게 될 것입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그 소화되지 않는 특성이 건강에 좋습니다. 첫 번째로 혈당 조절입니다. 식이섬유는 음식물 흡수를 천천히 합니다. 밥을 먹을 때 채소를 먼저 먹으면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먹는 밥에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장 건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내 유익균들의 먹이가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가 충분하면 유익균이 잘 자라고 유익균이 많으면 면역이 좋아지고 염증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로 심혈관 건강입니다. 식이섬유는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과 결합해서 담즙산과 함께 대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이것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서 하루 식이섬유 권장량인 25g 이상을 드시는 어르신들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30% 낮았습니다. 30%입니다. 식이섬유 하나가 이런 차이를 만듭니다. 식이섬유는 어디서 드실 수 있습니까?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에 풍부합니다. 하루에 채소 2-3종류, 과일 1-2개, 잡곡밥,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식문화에는 이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나물 무침, 콩나물국, 미역국, 된장에 넣는 두부와 채소들. 이것들이 모두 식이섬유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우리 전통 식사가 사실 굉장히 건강한 식사 방식이었습니다. 단지 나트륨만 줄이면 됩니다. 이제 항산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 순간 산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사과를 잘라두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세포들도 산화에 의해 손상됩니다. 이 산화 과정을 일으키는 것이 활성산소라는 물질입니다.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쌓이면 세포 노화가 빨라지고 암 위험이 높아지고 뇌세포도 손상됩니다. 항산화 물질은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킵니다. 일종의 소화기처럼 산화의 불길을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들은
대체로 색이 진합니다. 빨간 토마토, 주황색 당근, 보라색 가지, 짙은 초록 시금치, 검은 콩, 노란 강황. 이 색깔들이 바로 항산화 물질의 색깔입니다. 여러분의 밥상에 색깔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흰 밥에 갈색 고기와 노란 계란만 있다면 항산화 물질이 부족한 식탁입니다. 빨간 것, 초록 것, 보라색 것을 함께 올리세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항산화 식품들이 있습니다.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는 항산화 물질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매일 드시는 미역국 한 그릇이 사실 굉장한 항산화 음식입니다. 생강도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항염 효과를 가집니다. 차로 드시거나 찌개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녹차도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연구에서 항산화 식품을 다양하게 드시는 어르신들의 세포 노화 속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느렸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더 젊은 세포를 가진 겁니다. 음식이 노화 속도를 조절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실제 식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입니다. 아침 식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입니다. 밤새 공복 상태에 있다가 처음 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무엇을 드시느냐가 하루 전체의 혈당 패턴을 결정합니다. 이상적인 아침 식사는 단백질 하나, 복합 탄수화물 하나, 채소나 과일 하나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달걀 2개의 잡곡밥 반 공기 그리고 나물 한 가지 또는 두유 한 잔에 통밀 식빵 한 조각 그리고 사과 반 개 이렇게 간단하게 드셔도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믹스 커피만 드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공복이 길어지고 커피의 카페인이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점심때 과식하게 됩니다. 아침을 드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처음엔 아주 조금부터 시작하세요. 바나나 하나, 따뜻한 두유 한 잔만으로도 아침 식사가 됩니다. 점심 식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은 하루 3끼 중 가장 넉넉하게 드셔도 되는 식사입니다. 활동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생선구이, 두부조림, 콩나물, 무침, 다양한 채소 반찬을 곁들이세요. 그리고 식사 시간을 넉넉히 가지세요. 최소 20분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드시면 포만감을 느끼는 뇌의 신호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빨리 드시면 뇌가 포만감 신호를 보내기 전에 이미 과식하게 됩니다. 저녁 식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녁은 3끼 중 가장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는 시간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화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취침 2-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됩니다. 저녁에는 소화가 잘 되는 것들 위주로 드세요. 죽, 국, 두부, 생선, 나물, 위장에 부담이 적은 것들입니다. 간식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3끼 식사 사이에 배가 고프시면 간식을 드세요. 굶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배가 고픈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좋은 간식이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견과류 한 줌, 호두 5알, 아몬드 10알 정도입니다. 과일 1개, 사과, 귤, 배, 바나나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무가당 요구르트 한 컵, 유익균이 풍부합니다. 삶은 달걀 하나, 단백질 공급에 좋습니다. 고구마나 옥수수,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반대로 피하셔야 할 간식입니다. 과자와 사탕은 정제 설탕이 많습니다. 케이크나 빵류는 정제 밀가루와 설탕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인스턴트 음료는 설탕이 많습니다. 짠 과자류는 나트륨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계절별로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 식문화는 제철 음식을 강조했습니다. 그 지혜가 사실 과학적으로도 옳습니다. 봄에는 냉이, 달래, 쑥, 두릅 같은 봄나물이 좋습니다. 겨울 동안 쌓인 독소를 해독하고 간 기능을 돕는 성분들이 풍부합니다. 특히 봄에는 쌉쌀한 맛이 나는 채소들을 드세요. 이 쌉쌀한 맛이 해독 기능을 하는 성분입니다. 여름에는 오이, 토마토, 수박, 참외가 좋습니다. 수분 함량이 높아서 더위로 인한 탈수를 예방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에는 미네랄 보충도 중요합니다. 바나나, 감자, 시금치에 풍부한 칼륨이 더위로 잃어버린 전해질을 보충해 줍니다. 가을에는 고구마, 밤, 버섯이 좋습니다. 특히 버섯은 뛰어난 항산화 효과와 면역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겨울을 대비해서 면역을 강화하는 계절입니다. 겨울에는 무, 배추, 고구마, 사과가 좋습니다. 이 계절에는 특히 비타민C 섭취에 신경 쓰세요. 귤, 유자, 배가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면역을 높이고 철분 흡수를 도웁니다. 제철 음식은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시장에서 제철 채소와 과일을 사는 것이 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전통 식품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가 먹어온 전통 식품들 중에 과학적으로 검증된 훌륭한 것들이 많습니다. 된장은 콩을 발효시킨 음식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콩의 영양이 더 풍부해지고 유익균이 생성됩니다. 된장에는 항암 효과가 있는 성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트륨이 많다는 것입니다. 된장찌개를 드실 때 싱겁게 만드시고 국물은 줄이시면 됩니다. 청국장은 된장보다 더 발효가 된 것으로 유익균이 특히 풍부합니다. 냄새가 강해서 드시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지만 건강 효과가 뛰어납니다. 혈전을 용해하는 효소도 있어서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미역은 요오드와 칼슘이 풍부합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갑상선이 건강해야 신진대사가 원활합니다. 미역국을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단 너무 짜게 끓이지 마세요. 마늘과 생강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항균, 항염,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우리 식문화의 보물입니다. 이런 전통 식품들을 현명하게 활용하면서 나트륨은 줄이고 단 것은 줄이고 좋은 단백질은 늘리면 됩니다. 특별한 건강식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전통 식사를 조금 더 현명하게 먹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먹는 것 이외의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음식을 잘 드셔도 함께 운동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근육을 위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운동이 필요 없습니다. 매일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 30분 걷는 것이 근육을 유지하고 혈당을 낮추고 뼈를 강화하고 기분을 좋게 합니다. 식사 후 가볍게 걷는 것이 혈당 조절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식후 20분에서 30분 뒤에 15분 정도 걸어보세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햇빛을 쬐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타민 D, 합성, 기분 안정, 수면 조절에 모두 관여하는 것이 햇빛입니다. 매일 30분 정도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세요. 수면도 중요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야 몸이 회복됩니다. 잠자는 동안 뇌가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적절합니다. 늦은 저녁 식사를 피하고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유지하면 수면의 질이 높아집니다. 음식, 운동, 햇빛, 수면, 이 네 가지가 건강의 기본 축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함께 챙기시면 서로 상승 효과를 냅니다. 자, 여러분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 전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과 우리가 사는 방식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블루존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섬,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마 린다. 이 5곳에는 100살 이상 사시는 분들이 평균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지역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식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식물성 식품 위주의 식사입니다. 채소, 곡류, 통곡물, 과일이 식사의 중심이고 고기는 가끔 드십니다. 붉은 고기는 특별한 날에만 드십니다. 두 번째로 정제되지 않은 자연식품을 드십니다. 가공식품이 거의 없습니다. 직접 재배하거나 지역에서 난 신선한 식품을 드십니다. 세 번째로 소식합니다. 오키나와에는 하라 하치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의 80%만 채우고 멈추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배부를 때까지 먹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콩류를 많이 드십니다. 두부, 청국장, 콩나물이 우리 식탁에 풍부한 것처럼 이 지역들도 각자의 콩 음식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물을 많이 드십니다. 술을 마신다면 적은 양의 와인이나 전통 발효주를 음식과 함께 드십니다. 이것들이 이 지역 장수 어르신들의 공통된 식습관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과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고기를 줄이고 짠 것을 줄이고 단 것을 줄이고 채소와 콩류를 늘리고 물을 충분히 드시고, 우리가 실천하려는 것이 바로 세계의 장수지역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먹어온 방식입니다. 이것이 과학이고 역사이고 지혜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혼자 사시면 요리하기가 귀찮으실 때가 많습니다. 나 혼자 먹는데 굳이 제대로 해 먹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이기 때문에 더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있으면 서로 챙겨줄 수 있지만 혼자 계시면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 2회 정도 요리를 해서 냉장 보관하세요. 한번 요리할 때 이틀치를 만들어 두면 편합니다. 나물은 일주일치를 한 번에 만들어도 됩니다. 두 번째로 간편하지만 영양 있는 식사를 개발하세요. 달걀 2개 후라이에 냉동 채소 볶음. 이것이 2분이면 완성되는 영양 식사입니다. 두부 한 모를 잘라서 참기름과 간장에 무치면 반찬 하나가 됩니다. 세 번째로 통조림을 활용하세요. 고등어 통조림, 꽁치 통조림은 가격도 저렴하고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개봉하면 바로 먹을 수 있어서 편합니다. 다만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들이 있으니 헹궈서 드시거나 저염 제품을 선택하세요.
네 번째로 냉동식품을 잘 활용하세요. 냉동 채소는 신선 채소와 영양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냉동 블루베리, 냉동 브로콜리를 냉동고에 채워두고 필요할 때 꺼내 드세요. 다섯 번째로 지역복지관이나 경로당의 급식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영양도 챙기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실천하시면 혼자 드시더라도 영양을 훨씬 잘 챙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음식을 넘어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음 상태가 소화에, 혈당에, 면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십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불안하면 혈당이 오릅니다. 우울하면 면역이 저하됩니다. 이것이 몸과 마음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사를 하면서 동시에 마음의 평안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 감사한 것 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몸이 크게 아프지 않아서 이 감사함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면역을 높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관계가 건강을 지킵니다. 밥을 함께 먹는 것이 단순히 영양 섭취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치유입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뇌는 쓸수록 건강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독서를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모두 뇌를 활성화합니다. 이것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음식이 몸을 만들고 관계가 마음을 만들고 배움이 뇌를 만듭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챙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걱정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수십 년을 이렇게 먹어왔는데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요.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혈압도 나트륨을 줄이면 낮아집니다. 콜레스테롤도 붉은 고기를 줄이고 생선을 늘리면 낮아집니다. 혈당도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면 안정됩니다. 골밀도도 적절한 칼슘 섭취와 나트륨 감소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연구에서 60살 이후에 식습관을 개선한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5년 뒤에 뚜렷하게 다른 건강 결과를 보였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지금부터 시작하면 차이가 납니다. 지금이 가장 이른 시점입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다음 달보다 이번 달이 빠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하나만 바꾸세요. 믹스 커피 한 잔을 녹차로 바꾸는 것, 국물을 반만 드시는 것,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는 것. 이 중 하나만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쌓이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1년 후 여러분의 몸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 달라진 몸으로 다음 10년을 더 건강하게, 더 자유롭게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두 발로 걷고 스스로의 손으로 밥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오늘 식탁 위에서 작은 선택 하나를 해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음식과 건강에 관한 이야기들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내용들입니다. 이번에는 칼슘과 뼈 건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을 잘 챙겨 드시는데도 골다공증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 하십니다. 이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나트륨 문제입니다. 짠 음식이 칼슘을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두 번째로 비타민 D의 부족입니다.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려면 비타민 D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흡수가 안 됩니다. 마치 열쇠가 없으면 문이 열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칼슘이 문을 열 수 있는 영양소라면 비타민 D는 그 문의 열쇠입니다. 실내에 계시는 시간이 많은 어르신들은 비타민 D 부족이 되기 쉽습니다. 매일 30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인과다 섭취입니다. 인스턴트 식품과 가공식품에는 인이라는 미네랄이 많습니다. 인이 너무 많으면 몸에서 칼슘과 인의 비율을 맞추려고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 갑니다.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칼슘을 잘 흡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서 동시에 나트륨을 줄이고 햇빛을 쬐어 비타민 D를 충분히 만들고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하면 칼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부는 칼슘의 보고입니다. 두부 한 모에 칼슘이 우유 한 잔과 비슷한 양이 들어 있습니다.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도 칼슘이 풍부합니다. 뱅어포, 멸치 같은 뼈째 먹는 생선도 칼슘이 많습니다. 브로콜리도 의외로 칼슘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골고루 드시면서 짠 음식을 줄이면 뼈가 더 튼튼해집니다. 이번에는 혈당 관리에 대해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혈당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혈당은 우리 몸 모든 세포의 에너지 원료입니다.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모든 세포가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때 몸은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면 혈당이 빠르게 내려갑니다. 혈당이 갑자기 내려가면 어지럽고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단 것을 찾게 됩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나면 몸이 정말 힘듭니다. 췌장이 인슐린을 계속 만들어야 하니 과로합니다. 혈관이 반복적으로 높은 혈당에 노출되어 손상됩니다. 뇌도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에 시달립니다. 이것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식이섬유를 늘리고 단백질과 함께 드시고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것. 이것들이 모두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주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식후에 짧게 걷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근육이 혈당을 소비하기 때문에 식후 걷기가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식후 20분에서 30분 뒤에 15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뚜렷하게 낮아집니다. 혈당을 잘 조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피곤함이 줄어듭니다. 집중력이 좋아지고 기억력도 개선됩니다. 당뇨병 위험이 낮아지고 설사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합병증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치매 위험도 낮아집니다. 혈당 조절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밥 먹기 전에 채소 한 입, 흰쌀밥의 절반을 현미로 식후에 짧게 걷기. 이 세 가지가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면역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예순이 넘으면 면역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이것을 면역 노화라고 합니다.
면역이 약해지면 감기에 잘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오래 가고 폐렴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면역을 지키는데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 주변에 있습니다. 장 건강이 면역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하는 발효식품과 식이섬유가 면역을 지키는데 중요합니다. 또한 아연이라는 미네랄이 면역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세포 활동이 저하됩니다. 아연이 풍부한 음식은 굴, 게 같은 해산물과 쇠고기, 달걀, 콩류입니다. 아연을 보충하면 면역이 강화됩니다. 비타민C도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 활동을 돕고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귤, 딸기, 키위, 브로콜리에 풍부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귤 한두 개를 매일 드시는 것이 면역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서 발효식품과 다양한 채소를 골고루 드시는 어르신들의 자연살해 세포 활성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높았습니다. 자연살해 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와 초기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입니다. 음식이 이 면역 전사들을 키웁니다. 면역을 지키는 식습관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발효식품을 매일 조금씩 드세요. 김치, 된장이 좋습니다. 다양한 색의 채소와 과일을 드세요. 아연이 풍부한 해산물을 일주일에 한두 번 드세요. 겨울에는 귤이나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챙겨 드세요. 그리고 충분히 주무세요. 잠이 부족하면 면역이 바로 떨어집니다. 이제 오늘의 모든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식탁 앞에 앉을 때 그 순간이 사실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순간입니다. 오늘 무엇을 드시느냐가 5년 후, 10년 후에 내 몸을 결정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눈앞에 맛있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멀리 있는 결과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매 식사를 걱정하며 드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좋은 음식을 드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맛있게 먹는 것이 건강에도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억지로 건강식을 먹는 것보다 즐겁게 식사를 하는 것이 소화에도 면역에도 좋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금욕이 아닙니다. 조금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삼겹살이 먹고 싶으면 드세요. 다만 매일 먹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맛있게 드시는 것입니다. 짠 찌개가 먹고 싶으면 드세요. 다만 국물을 조금만 드시는 것입니다. 달콤한 것이 먹고 싶으면 드세요. 다만 믹스커피 대신 과일의 단맛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식탁을 조금 더 현명하게 바꾸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갑시다. 그 식탁이 우리의 다음 10년을, 다음 20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함께 생각해 볼까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와 닿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세대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일제강점기의 어려움도 버텼고 전쟁의 혼란도 이겨냈고 가난했던 재건의 시절도 온몸으로 감당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우리는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쉬고 싶어도 못 쉬고 자식들을 위해 자신을 뒤로 미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할 때입니다. 우리 몸을 위한 시간, 우리 건강을 위한 선택을 할 때입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아오셨으니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사실 자식들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자식들이 걱정하고 시간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두 발로 걷고 스스로 생활하시면 자식들이 마음을 놓습니다. 나를 위한 건강 관리가 가족 모두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매일 넣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좋은 것을 넣으면 좋은 몸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넣으면 그 결과가 조용히 쌓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매일 식탁 앞에서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식탁을 바꾸는 것이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밥상에서 국물을 절반만 드시는 것, 믹스 커피 한 잔을 녹차 한 잔으로 바꾸는 것, 흰밥의 절반을 현미로 바꾸는 것, 밥 먹기 전에 채소 한 입 먼저 드시는 것,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는 것, 이것들이 우리 몸을 바꾸는 작은 혁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모습을 보고 배웠듯이 지금의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손주들이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제철 채소를 먹고 발효식품을 적당히 먹고 물을 잘 챙겨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손주들도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라고 배웁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손주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배운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붉은 고기와 가공육은 줄이고 두부와 생선으로 채우는 것, 국물과 젓갈의 나트륨을 줄이는 것, 믹스 커피의 설탕을 녹차로 대신하는 것, 튀긴 음식과 흰 탄수화물을 줄이고 현미와 채소로 대신하는 것,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 채소를 먼저 먹는 것, 이 6가지가 우리의 혈관을 지키고 우리의 뼈를 지키고 우리의 기억을 지키고 우리의 근육을 지키고 우리의 면역을 지킵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도 버텨낸 우리이고 전쟁도 이겨낸 우리입니다. 이 작은 식습관 변화 하나를 못 이겨낼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오늘부터 바로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에게 전해주세요. 어머니께, 친구에게, 이웃에게 우리가 함께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가면 우리 모두의 내일이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두 발로 걷고 스스로의 손으로 밥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가 누려야 할 진짜 장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식탁을 조금 더 건강하게 바꾸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 우리 모두 응원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언제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자,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식사 환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어떤 환경에서 먹느냐입니다. 혼자 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혼자 식사를 하면 식사 시간이 짧아지기 쉽고 제대로 된 음식을 챙겨 먹기보다 간편한 것으로 때우기 쉽습니다. 이것이 쌓이면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혼자 드시더라도 식사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밥상을 제대로 차리고 앉아서 천천히 드세요. 이 시간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소중히 대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함께 드세요. 이웃이나 친구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함께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 식사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더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되고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을 때 먹으면 소화도 잘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먹으면 같은 음식도 소화가 덜 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에서 정기적으로 함께 식사를 하는 어르신들의 영양 상태가 혼자 드시는 어르신들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리고 인지 기능도 더 잘 유지됐습니다. 함께 먹는 밥 한 그릇이 외로움도 달래고 건강도 지킵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공동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영양도 챙길 수 있고 새로운 친구도 만날 수 있습니다. 12번째 이야기이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래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날까지 나답게 사는 것입니까? 저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천장만 바라보며 보내는 10년은 스스로 걸어다니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밥을 먹는 5년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진짜 장수는 횟수가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자신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식탁 위에서 하는 작은 선택들입니다. 찌개를 조금 덜 짜게 끓이는 것, 믹스 커피 대신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마시는 것, 흰쌀밥의 절반을 현미로 바꾸는 것, 시장 튀김을 매일에서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는 것,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밥 먹기 전에 채소 한 입을 먼저 먹는 것, 이것들은 작습니다. 너무 작아서 오늘 당장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10년이 지났을 때 어떤 사람은 스스로 걸어서 병원에 가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업혀서 병원에 갑니다. 그 차이는 유전자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식탁이 만드는 것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몸은 조용히 그 결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넣으면 좋은 결과를 준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넣으면 그 결과를 준비합니다. 다만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조금만 더 현명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한 가지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예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나이가 비슷한데 어떤 분은 유독 건강하고 어떤 분은 몸이 좋지 않은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전자 차이도 있겠지만 연구들은 유전자보다 생활 습관이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식습관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내과에서 70대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건강 상태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비슷한 나이인데 건강 상태가 크게 다른 분들을 비교했더니 건강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채소를 몇 끼 드시고 나트륨을 적게 드시고 물을 충분히 드시고 단백질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고기나 가공육을 자주 드시고 국물을 많이 드시고 흰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30년, 40년의 식습관이 지금의 몸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앞으로의 30년이 달라집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돌이킬 수 없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10년을 누가 결정합니까? 다른 누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매일 식탁 앞에서 하는 작은 선택들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식한상 채널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마세요. 오늘은 딱 하나만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 하나를, 내일은 거기에 하나를 더하세요. 이렇게 조금씩 쌓아가면 됩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우리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더 가볍고, 더 활기 있고, 더 맑은 느낌이요. 우리 모두 건강한 식탁으로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시간을 함께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먹어온 것들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입맛은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것이어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싱겁다, 밋밋하다, 뭔가 빠진 것 같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입맛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적응합니다. 2주에서 3주 정도면 새로운 맛이 익숙해집니다. 짜게 먹던 분이 싱겁게 드시다 보면 2주 후에는 그 맛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예전에 짠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적응력입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현명합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버텨온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몸이 지금 우리에게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호를 주면 몸은 응답합니다. 좋은 신호를 주면 좋은 방향으로 응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것이 이미 시작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우리의 선택을 바꿉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식탁에 조그마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조금씩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우리 지식한상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붉은 고기와 가공육입니다. 매일 드시던 것을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고 두부와 생선과 달걀로 채우세요. 혈관이 맑아집니다. 둘째, 짠 음식입니다. 국물은 건더기만 드시고 찌개간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뼈를 지키고 혈압을 낮춥니다. 셋째, 달콤한 음식과 음료입니다. 믹스커피를 녹차로 바꾸고 과자 대신 견과류를 드세요. 기억을 지킵니다. 넷째, 튀긴 음식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의 절반을 현미로 바꾸고 튀김은 주 1회로 줄이세요. 근육이 지켜지고 넘어질 위험이 낮아집니다. 다섯째, 수분 섭취입니다. 갈증이 없어도 규칙적으로 물을 드세요. 혈액이 맑아지고 뇌가 깨어납니다. 여섯째, 먹는 방식입니다. 채소 먼저 천천히 아침을 거르지 않기, 혈당이 안정되고 소화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뇌를 위해 등 푸른 생선과 달걀을, 장을 위해 발효식품과 채소를, 근육을 위해 맥기니 단백질을, 염증 방지를 위해 강황과 마늘과 채소를 자주 드세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한 번에 다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만 바꿔보세요. 내일 또 하나.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곁에 계신 어머니께, 사랑하는 분께
함께 밥을 먹는 이웃에게 전해 주십시오. 건강에 관한 정보는 나눌수록 힘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나눔이 누군가의 다음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오늘 말씀드린 것 중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은 것 하나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때로는 불편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드셔온 음식들에 대해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내 한 가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자유롭게 사셨으면 하는 마음이요.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스스로의 두 발로 걷고 스스로의 손으로 밥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바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식탁 위에서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해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그 자유를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우리의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린 작은 결심이 10년 후에 여러분을 만듭니다. 우리 함께 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사실 모두 하나의 핵심으로 연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시면서 자신의 건강을 뒤로 미뤄 두셨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할 때입니다. 매일 식탁 앞에서 내 몸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행동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길 때 가족도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더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드시는 한 끼 식사가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 한 끼가 여러분을 만들고 여러분을 통해 가족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모두 이 소중한 선택을 매일 현명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동양의 오래된 지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식동원. 약과 음식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것이 곧 우리 몸을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지금 현대 과학에 의해 하나하나 증명되고 있습니다. 비싼 약보다 고가의 건강식품보다 매일 식탁 위에 무엇을 올리느냐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 모두 조금 더 현명한 식탁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이 곧 건강한 삶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우리 함께 건강한 식탁,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 중 어떤 것이든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그것 하나를 오늘부터 실천해 주세요. 내일 또 하나를 더하고 모레 또 하나를 더하세요. 이렇게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전보다 더 가볍고 더 활기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때 느끼는 기쁨이 우리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지식한상에서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는 것은 사실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걷고, 스스로 먹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사랑하면서요. 그 자유로운 삶을 지키는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그 자유를 오래오래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식탁, 건강한 삶,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항상 우리 지식 한 쌍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우리 함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낸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아주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으면 합니다. 그 씨앗이 1년 후, 5년 후에 크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나무를 키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